Then the two of us need look no more. We both found what we were looking for. They don't see you as I do. I wish they would try to. I'm sure they think again if they had a friend like that. 안녕하세요.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이임숙입니다. EBS 클래스 E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제가 할 이야기는 결국 잘 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두 가지 힘, 자존감과 사회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육아서도 보시고 정보도 찾아보시잖아요. 자, 그런데 그 많은 이론과 정보들 속에서 정말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,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가 힘을 내서 이 자기 생활을 잘 해나갈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? 그런 것 많이들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약 25년 정도 상담실에서 유아,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그 아이들에게는 딱 두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공통된 특징이 보였습니다. 이 아이가 너무너무 심리적으로 내면 깊이 마음이 많이 힘든 이유는 자존감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었고요. 또 한 가지, 현실적으로 그래도 억지로 어떻게 잘 버티고 지나다가 현실적으로 확 무너지는 그때는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였어요. 우리 아이의 마음에 힘이 되는 자존감을 키우고, 그리고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 사회성을 키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정말 정성 들여서 아이 키우시잖아요. 그런데 정성껏 키웠는데 왜 문제 행동이 많아질까요? 우선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가요? 우리는 좀 똘똘한, 그쵸? 똘똘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구들과 행복하게 잘 노는, 또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아이가 똘똘해지고 또 어떤 아이가 행복해질까? 사실은 똑똑하면 다 행복할까?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주변에 똑똑한 아이들 너무 많으시죠. 그리고 내 아이는 아직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주변의 아이들은 너무나도 잘하는 게 많아서 자꾸 비교가 되고 불안해지시잖아요. 그런데 똑똑하기만 하면 행복할까?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. 딱 보면 정말 똘똘해요. 또래 나이에 비해서 아는 것도 많고 생각할 줄도 알아요. 자, 그런데 이 부모님은 왜 또 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? 이유는 많이 알고 똑똑하고 늘 100점 받듯이 하지만 틀리는 걸 못 견뎌 해요. 왜 보드게임 같은 거 많이 놓으시잖아요. 졌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이나요? 폭발. 네, 엎어요. 판을 엎어요. 그렇게 과격하게 폭발하는 아이도 있지만 은근슬쩍 반칙을 쓰는 아이, 편법을 쓰는 아이도 많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아이는요, 이기고 100점 받는 것에 너무 집착해요. 그럼 과연 이 아이는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이제 또 놀 때는 친구들과 같이 놀잖아요. 많이 어울려 다니는 것 같고, 함께 뛰노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조금만 다툼이 나면은 엄마한테 또르르 달려와서 엄마 제가 내 말 안 들어줘. 자기들끼리만 놀아. 이런 불평불만을 말하는 아이도 꽤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실컷 놀았는데 이상하게 또 친구 관계가 편치 않은 아이. 이 아이는 친구가 많은데도 마음이 또 불편해요. 왜 이렇게 우리는 정성껏 키웠는데도 문제 행동이 많아지는가?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. 자존감과 사회성. 제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. 자존감이 좀 잘 키워지지 않으면요. 지는 걸 못 참아요.
사실은 세상에는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항상 있고요.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늘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.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있길래 저런 걸 참 잘하게 되었을까? 그럼 나는 지금 좀 부족하니까 뭘 앞으로 어떻게 키워가면 좋을까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존감이 좀 건강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에요. 그렇지 않고 부러움이 질투로 넘어가고 그 친구의 흉을 보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자존감이 낮은 거거든요. 또 하나는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려 논다고 사회성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. 네, 사회성이라는 건 다음 강의에서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친구랑 의논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. 서로 의견이 다를 때 협상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힘을 합쳐서 뭔가 할 줄도 아는 그런 능력도 키워줘야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자존감과 사회성을 키워주어야만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이 줄어들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요. 자,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자존감도 키우려고 애를 썼고 사회성도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자꾸 아이가 문제 행동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게 뭔 줄 아세요? 아이의 기질을 몰라서이기도 합니다. 육아에 일반적으로 좋다고 효과적이라고 하는 방법들은 너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. 그런데 막상 우리 아이한테 적용했을 때 뭔가 안 먹혀들어요. 나는 이게 좋다고 해서 했는데 왜 아이가 짜증을 좀 더 많이 내지?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때 꼭 짚어봐야 될 게 바로 우리 아이의 기질입니다. 우리 아이는 어떤 기질을 가진 아이일까요? 기질 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유아기에 꼭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게 알렉산드 토마스와 스텔라 체스라는 학자가 정리를 해준 순한 기질, 예민한 기질, 반응이 느린 기질 들어보셨죠?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기질 유형이라 많이 알고 계세요. 우선 순한 기질은 전체 아이들 중에 약 40%를 차지한다고 합니다. 누군가 제가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노는 모습을 보더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애가 너무 순하고 예뻐요. 이런 아이라면 10명이라도 키우겠어요.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? 예, 그 아이가 바로 순한 아이 맞습니다. 순한 기질의 아이는요, 되게 밝고 순해요. 또 아마 잘 먹고 잘 자고 좀 조용한 편이에요. 약간 수줍음도 좀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특별히 싫고 특별히 막 달라고 떼쓰고 이런 것도 별로 없고요. 고집도 별로 잘 안 부리고요. 어쩌다 좀 울 때가 있지만 또 쉽게 달래지기도 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수월한 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지시에 잘 순응하는 기질을 가진 아이입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왜 주변에서도 이렇게 다 순하다 하는 건 낯선 사람이나 낯선 상황에서도 아이가 되게 수월하게 적응하기 때문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우리 애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바로 까다로운 기질, 예민한 기질이라고도 하잖아요. 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전체 아이들 중에서 10%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일단 까탈스러워요.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고집도 세고요. 자기가 불편하니까 화를 많이 내요. 그리고 까다로운 아이들은요, 먹고 자는 것도 많이 까다로워요. 그쵸? 안먹도 편식하는 경우들 되게 많을 거고요. 좋고 싫은 게 너무 명확해서 부모님이 그걸 맞춰주는 것도 많이 힘드실 거고요. 그리고 새로운 상황, 그쵸? 새 학기, 새 친구들, 새 선생님, 이럴 때, 새 학년일 때 아이들이 되게 불편감을 많이 호소해요.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아셔야 될 게 반응이 느린 아이입니다. 왜냐하면 순한 아이, 예민한 아이는요 쉽게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. 근데 반응이 느린 아이 유형은요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키즈 카페를 데리고 갔습니다. 친구들 몇 명이 어울려서. 자, 다른 아이들은 들어가자마자 난리가 났어요. 달려가서 재밌게 놀죠. 근데 반응이 느린 아이는 어떻게 반응해요? 엄마 치마폭에 더 앵겨 붙어요. 찰싹 붙어서 저기 가서 놀아야 되는데 놀지 않고 한참을 이렇게 눈빛으로만 이렇게 탐색을 해요. 자, 근데 넌 왜 이러니 빨리 가서 놀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낯선 상황에서는 조심성이 굉장히 큰 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. 조심성이 많으니까요 빨리 시도 못하고요. 시도를 끝까지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. 관심 있어요. 다만 조심성이 많아서 계속 탐색을 하고 있고요. 낯선 상황에서는 훨씬 더 잘 긴장하고 위축되기도 해요.
그리고 한 가지 오해하실 거가요. 애가 반응이 느리다 보니까 대답도 잘 안 하거든요. 뭐가 그래? 뭐가 불편한 거야? 힘든 게 있으면 말을 해야 알지. 이렇게 하시는데요. 말도 제대로 빨리 안 해요. 그럴 때 오해하시는 게 얘는 도대체 생각이란 게 없어요. 얘 머리 혹시 나쁜 거 아닐까요?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아닌 경우가 훨씬 대부분이라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혼합형 기질도 있습니다.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. 기질 중에서 부모님이 힘들게 느끼는 기질이 바로 혼합형이에요. 혼합형은 뭐냐면요. 순한데 느려요. 그쵸? 순해서 잘할 것 같은데 탐색 시간이 길어요. 조심성이 많은 거죠. 근데 또 까다로우면서 또 느린 기질도 있습니다. 부모님이 여러 가지를 마구마구 말씀하실 때 가만히 들어보면은 아, 얘는 되게 예민하면서 동시에 또 느린 성향이 있어서 정말 부모님이 이 시간을 기다려주기가 힘드시겠구나. 그리고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부모님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잘 모르셔서 지금까지 굉장히 답답하고 힘겨우셨겠구나.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존감과 사회성을 잘 키우려면 우리 아이의 기질에 맞게끔 대화를 할 줄 아셔야 합니다. 자, 그래서 순한 기질에 필요한 대화법이 따로 있습니다. 자, 순한 아이는요, 수능을 잘해요. 근데 이 수능 잘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잘못하면 복종하게 되는, 자기 판단과 진짜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조금 더 섬세하게 아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걸 읽어주시는 그런 대화법이 정말 필요합니다. 아이가 싫다고 안 해요. 애들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? 네, 괜찮아요. 이렇게 말해요. 자, 그러면 말로는 괜찮아요 했는데 지금 표정이 제가 약간 신용을 했지만 어때 보이세요? 고개가 축 처지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온몸으로 표정으로 말하잖아요. 나 그거 싫은데 말하는 게 느껴지시죠? 그때 많은 분들이 표정을 못 보시고 아, 괜찮다고 알았어. 자, 잘해보자. 이렇게 그냥 막 데려가시는데 그러지 마세요. 잠깐만, 지금 너가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표정을 보니 안 괜찮나 보다. 뭔가 불편하구나. 엄마가 이렇게 말해서 혹은 친구가 이런 상황이라서 동생이 어떻게 해서 지금 좀 속상하구나 라고 먼저 알아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강조드리고 싶고요. 평소에 이 아이에게는요, 솔직하게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래서 좋은 건 좋다고 말하지만 싫은 건 싫다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. 그리고 그게 더 훌륭하다라는 거를 꼭 강조를 해주세요. 제가 지금 순한 기질에 필요한 대화법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말 한두 번 한다고 애가 금세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? 아니에요. 수십 번, 수백 번 누적적인 경험이 필요하면은 아이가 겨우 머뭇머뭇거리면서 나 저거 싫은데 이 정도 표현해요. 그럴 때 와,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. 네, 이런 식의 반응으로 아이가 솔직한 자기 표현을 강화시켜줘야 된다는 거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예민하고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요? 순한 아이들은요, 아닌 척이라도 하지만 이 친구들은 막 표현을 해요. 그래서 딱 봐도 알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쉬우세요. 네, 그때 부모님이 먼저 짜증이 좀 올라오시겠지만 잠깐 멈추시고 잠깐 멈춰봐. 너 지금 뭔가 불편하지? 뭐가 불편한지 천천히 말해줘. 다행히 이 친구들은 말을 잘해요. 예민한 아이들은요, 뭐가 불편한지 안 그래도 말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물어만 줘도 아이가 말을 잘할 거고요. 아, 그랬어? 불편한 거 있으면 다 말해줘 라고 해서 아이가 다 말할 수 있게 하고요. 중요한 대화는 그 다음이에요. 그래서 너가 원하는 건 어떤 방식이니? 어떻게 해주길 원하니를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. 친구는요, 또래 친구들에게도요, 넌 맨날 불평만 하니? 왜 맨날 짜증만 내니?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. 근데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 정말 스트레스 쌓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이 이걸 다 들어주실 줄 알아야만, 그리고 그걸 자기 속에서 다 털어내는 경험이 있어야만 이 아이가 이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서 나가서 좀 참는 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이걸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만일에 또 이 친구도 어디 낯선 상황에 가게 됐어요.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예방적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. 미리 물어봐 주세요. 너랑 엄마랑 친구네 집 가기로 했잖아. 거기 가면은 불편한 점이 생길 거야. 우리 집이 아니니까. 불편한 점이 혹시 생기면 엄마한테 먼저 가서 이렇게 귓속말로 말해줘. 괜찮아, 알았지? 네, 이 정도 약속을 미리 하고만 가도요, 그 친구가 그 낯선 상황에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힘,
왜냐하면 불편함을 엄마한테 말했잖아요. 우리가 마음을 읽어주는 게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걸 말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확 해소가 돼요.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.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불편감이 해소가 되는 거고요. 그 불편감이 해소가 되면 그 문제 상황을 아이가 잘 견뎌내거나 문제를 해결해갈 힘이 생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예민한 아이들에게는요, 또 한 가지 중요한 대화법은요, 내일을 미리 예측하게 해주세요.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요, 내일은 뭐 특별한 일 없나? 참, 너 내일 누구랑 만나서 뭐뭐 하기로 했지, 어디 가기로 했지.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걱정이 되니? 이렇게만 물어봐 주셔도요, 우리 아이가 훨씬 더 성숙한 성격으로 자랄 수 있다는 말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느린 기질에 필요한 대화법이에요. 이 친구는 조심성이 많아서 탐색 시간이 깁니다. 자, 그러면은, 우선은 이 친구를 안심시켜 주세요. 그래서 키즈카페에 간 사례를 아까 들었는데 키즈카페에 갔어요. 애가 막 엉겨붙을 때 떼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. 제발. 더 이렇게 품어주시고요. 천천히 한번 살펴봐. 좀 네가 재미있을 만한 것도 있을 거고 이상한 거 좀 겁나는 것도 있을 거야. 재밌을 만한 건 네가 가서 놀면 되고 이상하거나 겁나는 건 엄마한테 미리 물어봐줘. 아니면 엄마 손잡고 한번 같이 가져 볼까? 예를 들어서 이쪽에 징검다리가 하나 있고 이쪽에 징검다리가 있으면 보통 아이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훌쩍 뛰어넘을 수 있어요. 근데 느린 기질의 아이, 조심성이 많은 아이들은 중간에 징검다리 1개, 2개가 더 필요하다. 그거를 좀 도와주면 그리고 이 경험이 좀 누적이 되면 이 아이도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걸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시간 충분하니까 안심하고 천천히 살펴봐. 빨리 안 해도 괜찮아. 네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말해줄래? 부모님만 내 아이를 또래 아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. 아이도 스스로 비교하고 있어요. 비교해서 오는 불편감도 전 얘기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너만 혼자 느려서 걱정되니? 아니야, 괜찮아. 넌 너의 방식대로 하면 돼. 그리고 이 느린 아이의 강점이 뭔 줄 아세요? 먼저 조심성이 많아서 다 탐색하잖아요. 그럼 막상 시행을 했을 때 시행착오의 횟수가 훨씬 더 줄어들어요. 그래서 결국은 비슷해집니다.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의 기질을 잘 존중해야만 이 아이는 훨씬 더 성숙해질 수 있다. 인정해주지 않고 자꾸 고치려고 하면 여기서 부작용들이 더 많이 생겨서 문제 행동이 많아진다.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. 그렇다면 이 혼합형 기질은 어떤가가 조금 더 고민이 되시잖아요. 자, 혼합형 기질의 아이들은요, 매 순간에 막 모든 걸 다 드러내지는 않아요. 뭔가 조심해야 할 때는 지금 이 아이의 느린 기질이 좀 작동되는구나 해서 느린 기질에 필요한 대화법을 써주시면 되고요. 이 아이가 지금 되게 까다롭고 예민해져 있구나가 느껴지시면 예민한 기질에 적용되는 대화법을 써두시면 됩니다. 자존감과 사회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까지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아이의 기질에 맞는 그 대화법만 조금 더 부가적으로 아셔서 적용하신다면 지금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문제 행동의 절반 정도는 분명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부모님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점은요. 어떤 기질이든 부모님이 어떻게 키우는가 혹은 어떻게 길러지는가에 따라 우리 아이의 자존감과 사회성은 아주 잘 자랄 수 있다.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